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5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간목을 기준으로 천간나의 조합과 그 다음에 각 계절별에 대해서도 간목과 어울림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목이 각 월에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간목이 인월에는, 묘월에는, 진월에는, 때로는 4월에는, 5월에는, 미월에는 이렇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목이 인월 하나만, 묘월 하나만, 진월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지만은 사주가 온통 금국을 이루고 있다라든가 사주가 온통 화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는 또 설명이 다를 수 있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마는 사주가 온통 목국이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수국이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화국, 금국의 각 어떤 조화로움이 한쪽으로 일방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 같이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변화의 설명들이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었을 때 어떤 역할이고, 화월에 태어났었을 때 때로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월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주 월별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론 9번째지요. 오늘은 간목의 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각 월에 대해서. 일단 인월입니다. 간목의 인월이지요. 초봄이라 추운 기운이 있으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보살피면 한기를 다스린다면 생기가 있다. 추운 계절이므로 인월은 아직까지 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물론 초봄의 인월일 수도, 인월의 초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초라고 했었을 때는 추운 기운이 있으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살피고 한기를 다스린다면 생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겠죠. 개수로서 자양하면 무럭무럭 자라나니 금상첨화다.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개수로서 초봄이었을 때 임수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임수의 기질은 물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많은 비는 아니죠. 적당한 빗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로서 자양을 하면은 무럭무럭 자라나니 금상첨화이다. 병화와 개수가 같이 투관하면 북이 쌍전한다. 병화도 있고 개수도 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한 칸 떨어져 있다라든가, 때로는 병화가 연에 있으면은 개수가 시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두 개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괜찮고, 기본으로는 같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수는 숨어있고 병화가 천간에 투가 나 있으면은 부기하다. 배수가 숨어있다는 의미의 뜻은 뭘까요? 지지장간에 숨어있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수가 숨어있었을 때 병화가 투가 나면 부기하고, 만약에 또 반대로 병화가 장간에 있고 개수가 투가 나면 재주가 뛰어날 것이다. 병화가 장간에 있는데 개수가 투가 나게 될 경우에는 재주가 뛰어나다. 그는 아까 말했다시피 병화는 아마 식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식상의 작용은 그 작용의 어떤 수단, 어떤 재주 이런 걸 말을 하죠. 그랬었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병화와 개수가 모두 없다면 병상인의 삶이다. 병화도 없고 개수도 없다. 여기서 꼭 병화라고 하는 말보다는 화의 기질이 없다 그러면 수단이 없고 재주가 없고, 개라고 하는 거는 수기니까 인수의 기질, 그게 없기 때문에 병상인의 삶일 것이다. 그러면 병화와 개수가 없다면은 토가 많거나 목이 많거나 이런 걸 말을 하겠죠. 이랬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간에 경신금이 나타나 있으면 평생 고생이 많고 처자식과 인연이 약하다. 아무래도 경신금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를 베는 역할을 하지요. 강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신금의 역할이 있었을 때는 평생 고생이 많고 처자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계가 투가 나면은 수다 목부하여 이리저리 떠돌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 목부라고 하는 말은 천간에 임계가 많으면은 물이 너무 많다가 보니 이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물에 떠다니다 보니까 뿌리 박을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정처 없이 떠돌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기가 투가 나면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며 정화가 투출하면 목화 통명하니 총명하다. 여기서 정화라고 하는 말은 재주를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정화 아니고 꼭 병화가 되어도 상관없고요. 뭐 나중에 나머지 어떤 오행의 나머지 사주의 타 주에 있는 역할을 보고 나서 살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병정화가 투관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도 목화 통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계가 투관하면은 세상 물정의 어두운 선비다. 정화가 목화 통명의 기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출하면 목화 통명하니 총명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정계가 정화와 개수가 같이 투관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계충의 작용이고 정화의 작용을 개수가 꺼트려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랬었을 때 어두운 세상 물정은 없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세상의 어떤 또 수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리 원칙과 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걸 말을 하겠죠. 개수가 많고 정화가 하나가 있으면 간웅이고 지지의 금국이고 경신이 투관하면 지지가 질병이 많다. 정화가 개수와 같이 투관하면은 세상 물정의 어두운 선비라고 했었는데 개수가 많아지면은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화가 오게 되면 이 충하다 보니 개수는 꼭 천간에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장간에 있는 것까지 살피지요. 그래서 쓸 때 간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 공부와 학문의 인연보다는 머리를 쓰는 잔머리 쪽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지의 금국이고 경신이 투관하면 질병이 많다. 아무래도 경금이라고 하는 말은 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베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묘월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려짐으로 흙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인월은 추운 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묘월은 추운 기운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넓게 퍼뜨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병화를 선용을 하되 병화가 없으면은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묘월의 간목의 기질, 을목의 기질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 이제 묘월은 아무래도 좀 수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늘의 병화의 기운이 와서 이 수기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묘월은 물의 기질이 나무를 많이 품고 있으니까 물기를 많이 품고 있으니까 병화가 와서 그 수기를 선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토는 합의됨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기토는 합의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갑기합의 의미를 말하겠죠. 그래서 합의된다는 의미의 뜻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음양지합입니다. 그러니까 갑기합은 부부간의 음양지합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를 탐하기 때문에 재를 탐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다라고 아주 귀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목이 퇴과하면 경금으로 제살하여 양인을 다스려야 한다. 간목에서 묘월은 양인입니다. 묘월의 갑이 특히 양인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묘월이라고 하는 건 칡넝코를 말을 하게 되는데 간목을 층층 감아 올라감으로 인해서 간목이 크게 자라려고 할 때 그걸 막는 거지요. 그래서 경금으로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 때 이 양인을 경금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제사라면 무관으로 만인을 압도한다. 아마 무관이라기보다는 직업으로 어떤 내가 좀 차분하게 앉아서 서류 정리하는 행정직의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좀 활동적이거나 좀 명예를 크게 갖거나 어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경쟁에서도 이기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묘월 간목은 무성하나 경금으로 가지를 쳐야 대들보가 될 것이다. 아마 이게 편관과 양인의 작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말은 편관이지요. 근데 묘월은 양인입니다. 양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칼날인자를 양의 기질이 아주 강한 것을 경금이 병관에 제살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들보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토로서 간목의 뿌리를 덜퍼야 일품의 재화를 넣습니다. 아마 묘월은 간목에서 목액에서 묘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뿌리가 쫙쫙 멀리까지 뻗어 나가려고 할 때 아무래도 흙의 기질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나무의 기질이다 보니 그래서 무토로서 그 뿌리를 보온해 줘야 넓게까지 뻗어나가고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가 뭐 산에 다니다가 보면은 땅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는 아무래도 풍성해지기 어렵죠. 좀 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덮어야 재물을 얻기가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봄의 경금은 목을 상하게 하니 정화로서 재련하여 이름을 떨친다. 그래서 목이 있는데 경금이 있었을 때 그 경금은 간목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목을 상하게 하기 못하게 양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정화라서 그 간목을 제사를 해야 다스려야 아주 귀한 작용을 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겠죠. 묘월에 경금이 없다면 성정이 강하고 극처파지할 수 있다. 묘월인데 경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묘월은 양인의 작용이고요. 겁재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양인의 작용과 겁재의 작용은 재를 먼저 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 극처파재 이런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진월입니다. 간목은 아무래도 목은 진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 뿌리 박을 수 있는 땅이고요. 그 땅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가 본인의 크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꽃핀 계절이므로 나무가 잘 자라 올라갑니다. 흙도 흙 나름이긴 하지요. 축월의 흙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라 올라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진월의 흙은 그 안에 옥토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에는 그 의미는 진안에는 을, 개, 무가 있지요. 그래서 무게 앞에서 화의 기질도 만들어져 따뜻하기도 하고 흙과 물이 적당히 배분하고 있으면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뿌리의 역할들을 할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월의 나무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특히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 갑진일주는 아주 특히 나무가 잘 자라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옥한 대지이므로 심을 나무가 더 필요하다. 아무래도 울목도 괜찮고 간목도 괜찮고 뭐 이런 의미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목을 선용합니다. 아마 이런 역할과 똑같겠죠. 진은 나무가 뿌리 받기 아주 좋은 땅이니 넓은 땅이니 목의 기질이 있으면 목을 선용합니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양기가 상승하고 토가 왕하며 수기는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양기가 상승한다, 나무가 자라 올라간다, 토가 왕하고 수기가 잠재되어 있다. 뭐 이게 전부 다 진에 숨어있는 이런 장간의 작용들의 역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성한 나무까지부터 가지치기를 해야 대들보의 역할을 합니다. 뭐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 경금의 작용이 뚜렷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신의 작용은 뭐 좋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상황들을 살펴서 뭐 병화가 옆에서 조향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을목이 간목이 옆에 있으면서 신금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살피고 가야 됩니다. 경금이 투가 나여 가지를 쳐서 다듬는다면 부귀를 얻을 것이고 경금이 목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정화로도 살펴야 합니다. 경금은 양을 간목의 을목의 기질을 합해서 그 성질을 변화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로서 그 작용의 역할도 살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화가 많으면 물이 말라버리게 되니 임계수도 선용합니다. 그래서 진월은 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땅입니다. 축축한 땅이고 흙일 나무가 자라 올라가기에 좋은 아주 옥토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병화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그 흙이 메말라 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메말라 버릴 때는 임계수의 작용도 선용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 병정화가 때로는 많아서 때로는 지지의 사옴이라고 하는 화국의 질, 사오같이 화가 많았었을 때 임계수도 선용한다. 이런 말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름이죠. 양기가 강하고 음기가 약해지는 절기입니다.
먼저 개수를 쓰되 경금으로 가지를 치고 수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무리 갑목이 나무가 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름에 물은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재련하면 나무가 아름답고 수기를 보존하니 일품의 제목이 될 것이다. 4월에 보면은 을목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꽃이 필 시기이니 개수를 우선 선용하여 경정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4월은 양기가 아주 솟구쳐 올라가는 힘이 가득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랬었을 때 꽃이 필 시기이니 아무래도 물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수도 선용을 하고 경정도 같이 있으면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갑목의 을목의 기질도 다스려주고 물기도 내려주고 4월에 뜨거운 기운이 있었을 때 경금과 정화로서 경금이 나무를 재련하려고 하는데 갑목이 그걸 정화가 그 경금을 잘 다스려서 그 갑목이 상하지 않게 다듬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게 정화로서 경금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수, 경금, 정화가 같이 투관하면 이름을 사해에 떨칠 것이다. 뭐 이것도 개수가 아니고 임수여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예전에 한번 사주를 봤었는데 정화에 그 다음에 임수에 경금에 정화에 임수에 갑목에 경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구성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가 연이고 임수가 월이고 그 다음에 갑목이 일주에 경금을 시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었는데 뭐 좀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금이 많으면 갑목이 상하니 수기로서 살인상생하여 중화시켜야 됩니다. 이랬었을 때 경금이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인수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의 작용입니다. 이럴 때는 임계의 작용이겠죠. 임계의 작용으로서 이 갑목에 경금이 살인할 수 있게 그래서 재살될 수 있게 칼을 아주 부드럽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살인이 있다면 문작에도 능하고 무관의 기질도 있다.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편관과 정인의 작용, 편관과 인수의 작용을 살인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살인상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5월입니다. 물기가 마르고 건조한 기운이 가득하다. 물론 미월이 가장 덥기는 합니다만은 화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임계 사용도 좋고 경신의 기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임계라고 하는 말은 병화의 갑목의 때로는 5월, 때로는 을목의 5월 이런 의미의 뜻은 이 꽃이 가장 피어 올라가고 갑목도 밑에 수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 병화한테는 병과 기토와 정화가 숨어 있죠. 그래서 갑오일주는 이 밑에 흙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 박으려고 합니다만은 그 밑에 흙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었을 때 임계 사용이 우선으로 됐으면 좋겠고 임계가 없으면은 경신이 설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설이의 작용도 선용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병화가 많으면 개수로서 수기를 보충할 수 있으나 이 임수와 경금도 선용한다. 그래서 병화가 많았었을 때 개수가 보충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역할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임수와 경금도 강한 물과 그 다음에 서리와 우박 이런 것들도 그 따뜻한 기운을 조금 뜨거운 기운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지의 해자로는 수기가 부족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하늘에서 병정화의 기세가 강하게 내려쬐었을 때 이 과연 지지의 수기로서 모든 세상을 다 시원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임계라고 하는 물이 강하게 내려와 주어야 그래서 따뜻한 사주의 온도가 시원해집니다. 이 물가에 때로는 땅에서 흘러가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거는 시원하게 만들거나 뜨거운 것을 열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멀리 있는 것은 저 열기를 시켜주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월입니다. 미월은 장간의 음기가 가득하다. 미 안에는 정, 을, 기가 숨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음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의 역할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미월은 지지의 수기를 잘 흡수합니다. 특히 자와 미의 기질.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해도 있었을 때 여기가 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었을 때 미는 이 지지의 물기를 잘 흡수해서 가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경금으로 가지를 다듬고 정화로 경금을 재련하면 부기를 넣는다. 계속 경금과 계속 정화에 대한 얘기가 임묘진 사오미월에 계속 나옵니다. 아무래도 간목에는 경금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하고 병화도 물론 선용을 합니다만은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정화가 우선입니다. 병화보다는. 그래서 경금과 정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경금과 정화가 있었을 때는 부기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간목을 경금으로 다듬고 목화 통명하면 부기를 얻는다. 이 목화 통명한다는 의미의 뜻은 간목이 목으로서 부드럽게 흘러가고 설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다듬는다는 데서 목화 통명이라고 하는 말은 경금이 있었을 때 화가 기운이 그 경금의 기운으로 간목을 다스리려고 할 때, 배려고 할 때, 자르려고 할 때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이 경금의 기운을 다스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이 가지치기만 하고 간목 자체가 베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었을 때 목화 통명의 기질을 가질 때는 거의 경금으로서 간목을 다스리는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화가 없었을 때 간목은 이 경금에 상처를 입어서 몸통이 베이기도 한다.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지요. 정화가 많다면 여름에 설기가 심하여 평상인의 삶이다. 간목이 있는데 여기가 정화도 있고 때로는 뭐 여기가 4월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처럼 간목이 있는데 이 사가 때로는 정화의 기질, 때로는 오화의 기질 뭐 이런 것들처럼 병정화의 기질이 이렇게 많았었을 때 간목이 이 너무 설기가 심할 때는 자기의 기질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삐뚤 나무가 화의 기질을 받으면은 나무를 이렇게 휠 때는 불의 기질을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뚜렷하게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들보로 자라지 못하고 불쏘시개의 역할, 때로는 조경수의 역할 정도만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기가 심하면은 병상인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간목 월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